그날 아침 누군가는 아이에게 학교 다녀오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사랑해 라는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커피를 쏟아 짜증을 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그저 평범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102분 후 그들 중 2977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지막 전화 통화가 녹음기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신발, 안경, 명함이 잿더미 속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을.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이전 세계는 아직 그 이름을 몰랐다. 9.112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두 개의 숫자를.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햇살이 유난히 맑고 하늘은 평소보다 더 푸르게 빛나던 아침이었다. 기상학자들은 그날을 완벽한 날씨라고 표현했다. 시야는 16km 이상,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이러니하게도 그 완벽한 시야가 테러범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맨해튼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다. 지하철은 북적였고 스타벅스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쌍둥이 빌딩에는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43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매일 5만 명이 일했으며 20만 명이 방문했다. 북쪽 타워 106층 윈도우즈 온 더 월드 레스토랑에서는 조식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남쪽 타워 7, 8층 스카이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환승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도 몰랐다. 하늘 위에서 이미 누군가가 세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것을. 오전 8시 14분 보스턴 로건 공항을 이륙한 아메리칸 항공 11편 승객 92명을 태운 보잉 767기는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8시 14분 5명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칼과 박스 커터를 꺼내 들었다. 승무원들을 위협하고 조종석으로 진입했다. 비행기는 항로를 이탈했다. 지상의 관제탑은 혼란에 빠졌다. 아메리카 연락 응답하시오. 침묵. 아메리칸 11편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즉시 응답하시오. 여전히 침묵. 그리고 8시 24분 관제사들은 우연히 납치범의 음성을 들었다. 가만히 있어. 모두 죽고 싶지 않으면.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이건 일반적인 납치가 아니라는 것을. 오전 8시 46분 40초 아메리칸 항공 41편이 시속 790km의 속도로 북쪽 타워 93층부터 99층 사이로 돌진했다. 순식간에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38,000리터의 제트 연료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을 찢었다. 충돌 지점의 온도는 순식간에 섭씨 1000도를 넘어섰다. 건물이 흔들렸고 유리창이 폭발했으며 사무실 가구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도시는 정지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택시 기사들이 차에서 내렸다. 건물 안 사람들이 창문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불길에 휩싸인 거대한 건물을 바라봤다. 110층 높이 417m의 거대한 타워 윗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처음엔 사고라고 생각했다. 1945년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한 적이 있었다. 안개 때문이었다. 아마 오늘도 조종사가 실수를 했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17분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오전 9시 3분 11초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번째 항공기인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를 향해 날아왔다. 카메라가 모두 그곳을 향하고 있었기에 전 세계는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보잉 767기가 시속 950km의 속도로
남쪽 타워 77층부터 85층 사이로 박혔다. 폭발, 또다시 거대한 불덩이. 건물이 옆으로 흔들렸다. 잔해가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 전 세계가 알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미국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었다. 전 세계는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였다. 맨해튼은 불타고 있었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두 개의 거대한 타워가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촛불처럼. 건물 안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충돌 지점 위쪽에 갇힌 사람들은 즉시 깨달았다. 계단이 무너졌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 북쪽 타워에는 1355명이 갇혀 있었다. 남쪽 타워에는 618명이 갇혀 있었다. 건물 안 사람들은 911에 전화를 걸었다. 도와주세요. 105층입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교환원은 답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구조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소방관들은 20층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람들은 창문을 깼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하지만 층마다 열기와 연기, 유독가스가 차올랐다. 숨 쉴 공기가 사라지고 창문을 향해 몸을 내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손을 흔들었다. 셔츠를 흔들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헬리콥터는 올 수 없었다. 연기가 너무 심했고 열기가 너무 강했다. 옥상 문은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갇혀 있었다. 오전 9시 37분 워싱턴 DC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향해 돌진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본부가 불길에 휩싸였다. 건물의 서쪽 부분이 무너졌다. 12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국가의 심장이 공격받고 있었다. 이제 미국 전역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다음은 어디인가? 백악관인가? 국회의사당인가? 부통령 딕 체니는 지하 벙커로 대피했다.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플로리다에서 초등학교를 방문 중이었다. 보좌관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네 번째 비행기인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납치범들의 계획은 백악관 혹은 국회의사당이었다. 하지만 탑승객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통화했고 뉴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 비행기도 무기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토드 비머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그는 GTE 교환원과 통화하며 말했다. 우리 지금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동료 승객들에게 말했다. 렛츠롤. 탑승객들은 음료수 카트를 들고 조종석으로 돌진했다. 납치범들과 싸웠다. 비행기는 흔들렸다. 녹음된 조종석 음성 기록에는 비명과 충돌음 그리고 승객들의 외침이 담겨 있다. 조종석으로, 조종석으로. 오전 10시 3분 비행기는 펜실베이니아 샹크스빌 근처 들판으로 추락했다. 시속 930km의 속도로 땅에 박혔다. 충돌 지점에는 깊이 10m의 구덩이가 생겼다. 기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탑승객 40명과 승무원 7명,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더 큰 재앙을 막았다. 93편의 목표가 백악관이었다면 그날 미국의 정부 중심부가 무너졌을 것이다. 뉴욕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건물 안 갇힌 사람들 중 일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었다. 불에 타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오전 9시 30분부터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아졌다. 사진 기자들은 망원 렌즈로 그 장면을 포착했다. 떨어지는 사람들, 혼자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손을 잡고 함께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400m 위에서 떨어졌다. 낙하 시간은 약 10초, 착지 속도는 시속 240km. 그들의 몸이 땅에 닿는 순간 충격음이 울렸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소방관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검시관은 발표했다. 적어도 200명이 추락사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진 중 하나가 전 세계에 퍼졌다. 추락하는 남자, 폴링맨이라는 제목의 사진. 한 남자가 거꾸로 마치 다이빙하듯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완벽하게 수직이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가 누구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이 그날 그 창문에서 이루어졌다. 오전 9시 59분. 남쪽 타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건물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삐걱삐걱 쇠가 휘어지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건물이 기울었다. 56분 동안 불에 타고 있던 철골 구조물이 견디지 못했다. 철은 섭씨 100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강도를 잃는다. 77층부터 85층 사이 충돌 지점의 철골이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에 30층, 약 15만 톤의 무게가 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붕괴는 윗부분부터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아래층으로 쏟아졌다. 마치 도미노처럼. 각 층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초도 안 되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 110층 높이 417m의 거대한 건물이 10초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도시는 진동했다. 지진계가 반응했다. 리히터 규모 2.1의 지진이 기록되었다. 먼지 구름이 맨해튼을 삼켰다. 거대한 회색 파도처럼 거리를 덮쳤다. 사람들은 도망쳤다. 하지만 먼지 구름은 더 빨랐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변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리고 29분 뒤 오전 10시 28분 북쪽 타워마저 붕괴했다. 또다시 거대한 진동, 또다시 먼지 구름. 이번엔 더 심했다. 왜냐하면 북쪽 타워가 102분 동안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수천 명이 갇혀 있었다. 구조대원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사무실의 평범한 직장인들, 관광객들, 식당 직원들, 청소부들 모두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소방관 343명이 건물 안에 있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경찰관 71명이 건물 안에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 항구청 직원 37것이 건물 안에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남아 방송으로 대피 안내를 하고 있었다. 맨해튼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다. 그건 거대한 묘지였다. 한때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잔해 더미만 남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렀다. 핵폭탄이 떨어진 자리를 부르는 이름. 거리에는 하얀 먼지와 절망만 남았다. 두꺼운 먼지가 모든 것을 덮었다. 자동차, 건물, 거리, 사람들. 마치 핵겨울처럼
사람들은 좀비처럼 걸었다. 온몸이 하얀 먼지로 뒤덮인 채 눈만 깜빡이며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존, 메리, 메리. 휴대전화는 불통이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방송국은 끊임없이 실종자 명단을 읽어내려갔다. 수천 개의 전단이 빌딩 벽마다, 전신주마다, 지하철역마다 붙었다. 혹시 이 사람을 보셨나요?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특징이 적혀 있었다. 40세 남성, 안경 착용, 북쪽 타워 96층에서 근무. 28세 여성, 빨간 원피스 착용, 남쪽 타워 81층에서 근무. 그 질문들은 끝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641명, 나머지 1336명은 DNA조차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생존자는 오후 12시 30분에 구조되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살아서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더미를 파헤쳤다. 수개월 동안 쇠조각, 콘크리트 조각, 그리고 작은 뼈 조각들. 그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DNA 검사를 위해. 그날 이후 세상은 바뀌었다. 공항은 전쟁터가 되었다.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다. 신발을 벗어야 하고 액체는 100ml 이상 가져갈 수 없고 전신 스캐너를 통과해야 했다. 하늘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먼지 속 독성 물질로 인해 병에 시달렸다. 그날 그라운드 제로에 있었던 구조대원들,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성면, 낙, 수은, 벤젠 등 수천 가지 독성 물질을 흡입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암, 폐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2021년까지 약 4천 명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들의 희생은 테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모든 공격은 알카에다가 계획한 것이었다.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었다. 그들은 1990년대부터 미국을 적으로 간주했다. 1998년에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을 폭파했고 2000년에는 예멘에서 미 해군 구축함 코로를 공격했다. 그리고 2001년 그들은 가장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9명의 테러범이 미국에 잠입했다. 그들은 비행학교에 다녔다. 이륙과 비행만 배우고 싶습니다. 착륙은 필요 없습니다. 교관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9월 11일 아침, 그들은 4대의 비행기에 나눠 탔다. 각 팀은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무기만 가지고 있었다. 박스 커터와 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왜냐하면 당시 항공기 납치 대응 매뉴얼은 납치범의 요구에 순응하라였기 때문이다. 누구도 항공기를 무기로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공격 이후 알카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공격했다. 그들의 경제 중심, 군사 중심을. 이제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것이다. 세계는 분노했다. 미국은 복수를 다짐했다. 9월 22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선언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 전쟁은 알카에다가 무너질 때까지, 모든 테러 조직이 발견되고 저지되고 패배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었다. 알카에다를 숨겨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탈레반 정권은 2달 만에 무너졌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은 도망쳤다. 10년 후인 2011년 5월 2일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 파키스탄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리고 사살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 전쟁 기간 동안 17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중 민간인이 5만 명 이상이었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전쟁은 또 다른 죽음을 낳았고 피해자는 점점 늘어갔다. 테러리스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알카에다 대신 ISIS가 등장했다. 단지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공포는 세계를 지배했고 인간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슬림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았다. 공항에서, 거리에서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세월이 흘러도 9월의 그날은 잊히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자라났다. 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기에서만 듣는다.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살아있어요. 그 짧은 음성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찢는다.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에는 지금 2개의 검은 연못이 있다. 그곳엔 2977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날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다. 매년 9월 11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곳을 찾는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운다. 꽃을 놓고 편지를 남기고 사진을 올려놓는다. 그날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다. 비행기는 다시 날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 푸름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알게 되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는지. 9.11은 단지 한 나라의 비극이 아니다. 그건 인류가 잃어버린 평범함에 대한 기록이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의 짧은 인사, 점심 약속,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하늘은 다시 열렸다. 하지만 그날 무너진 인간의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볼 때마다, 9월 11일이라는 날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날을 떠올린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날 하늘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속에서, 불타는 건물 안에서,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을. 그 한마디가 지옥 같은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메시지다.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것이 그날 하늘 아래서 사라진 2977명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면 놀라는 세상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